근데 제가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쭉 보니까 2022년 6월부터 윤석열 예. 정권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내줬다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맞아요. 시작을 해요. 예. 그래놓고 이제 수사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이거 상당히 이거 의심이 된다. 이런 예.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이 한 2달쯤 지났다가 주가 조작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검찰도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고 보고 수사를 막 합니다. 네. 당연히 관련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놨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2023년 1월 작년 1월 20일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잡혀서 귀국을 송환되잖아요. 예. 압송되잖아요. 예. 김성태를 딱 그 구속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바뀌죠. 예. 바뀌는 게 대북 송금을 800만 달러를 했는데 이거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김성태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김성태 밑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건데 쌍본의 주가 조작은 혐의가 없어서 김성태에 대한 그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어요라는 게 지금의 검찰 입장인데 네. 2022년 8월부터 김성태 잡히기 전까지 한 4, 5개월간 자기들이 주가 조작으로 열심히 수사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검찰은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희가 그 수사를 해보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발표 안 하잖아요.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이 스리슬쩍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갑자기 대북 송금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된 거는 안부수 회장이 예. 2018년 한 5, 6월 경부터 네. 이 블랙 요원 김 씨를 만났고 내가 인터뷰를 해보고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북한에 상당 대북 고급 라인이 있어. 안부수를 발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안부수가 그때 당시 통일전선부 김성애 여자죠. 김성애 책략실장과 연결이 된다. 상당히 고급 라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예. 이호남은 예. 국정원 문건에 나오잖아요. 예. 일단은 일단 김성애. 김성애는 공식 라인입니다. 공식. 이호남은 공식 라인이 아닌 대남 그 공장 요원이죠. 북한의 공장 요원이 이호남. 김성애는 어둠의 공작 그런 블랙이 아니라 예. 공식적인 역할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하는 고위급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김성애 실장과 직접 연결이 되는 대북 사업가가 그때 거의 없었어요. 예. 안부수가 그게 된다는 걸 알고 협조자로 고용을 한 겁니다. 포섭을 한 거예요. 포섭을 해서 협조자가 되면 미션을 받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내가 중국 고인사들을 만나거나 하면 다 보고해야 돼. 일일이. 가기 전에는 그 언제 만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국정원 이 블랙용 김 씨가 미션을 줍니다. 어떤 거를 물어보고 파악해라. 심지어는 얘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해라. 질문의 질답까지 다 정해서 줘요. 국정원에서. 예. 이건 블랙용 김 씨가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한 내용이에요. 예,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가 국정원 문건에 적힌 거죠. 예. 근데 이 블랙용 김 씨는 당연히 자기가 적었으니까 예. 이제 이 문장 속에 숨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나 앞뒤 상황을 다 알잖아요. 예, 그걸 예. 검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 예. 검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죠. 그거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네. 안부수예요. 안부수. 지금 그러니까 김성태 이 대북 송금 회장은 사건? 돈을 냈을 뿐이지 네. 김성태 회장은 북과 직접 연결되는 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안부수 이 아태협회 회장이 예. 국정원에 포섭이 된 협조자인 상태에서 예. 네, 안부수 회장한테 자 2018년 11월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태 평화 국제대회인 걸 열어. 근데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일본을 규탄하는 거예요. 당신이 열면 우리가 사람을 보낼게. 예. 근데 안부수란 사람은 예. 그 업체 자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랑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지자체랑 하고 싶었는데 돈을 마련할 방안을 마련하다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용 김 씨가 예. 야 너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덜컥 받아오면 어떡해. 뭐라고 한 거예요. 예. 당신이 행동할 땐 나랑 같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블랙용 김 씨 증언은 뭐냐면 네. 얘가 북한과 더욱 밀접해질 수 있는 이 행사가 잘 되면 밀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줬다는 건데 예. 블랙용 김 씨가 누굴 소개해 주냐면 이화영 부지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안부수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지금 이 사건에 개입이 된 거예요. 그분 거간꾼이 국정원 블랙요원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근데 국제대회를 열었잖아요. 예. 2018년 11월에 열어요. 예, 예. 열면서 어찌됐든 이 국정원 요원이 예. 안부수와 예. 이화영을 연결해줘요. 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이 행사에 돈을 지원을 합니다. 국정원 문건에 보면 예. 사람을 번호로 표시하는데 예. 54번이 안부수 저희가 공개한 문건에 예. 48번이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또한 북측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하거나 할 때 모든 걸 이 블랙용 김 씨한테 다 보고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협조자네, 이화영도. 근데 협조자의 지위가 있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예, 이화영은 공작비를 받지는 않았을까요. 네. 공작비를 안 안부수와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인 차원의 거고. 협조자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 요원과 이화영 부지사는 예. 사돈관계인데 예? 잠깐만요. 언사돈관계.
아 복잡하다. 예, 먼 사돈 예, 관계다. 먼 사돈 관계고 예. 뭐 왕래는 없었는데 서로 뭐 누군지는 존재는 아는 정도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블랙용 김 씨가 야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예. 내가 소개해줄게 한 가서 만나봐. 예, 그러니까 예. 안부수가 이렇게 북에서 받아온 거 뭐 받아와서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의심해요. 예. 이상한데 얘 뭐 듣보잡인데 예. 의심을 했는데 예.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블랙용 김 씨한테 예. 먼 친척이기도 하니까 물어보죠. 얘 이거 진짜 맞냐? 라인이 있는 거냐 예. 했더니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예. 주요 인물 안부수가 가운데 있고 예. 이화영이 지금 국정원 요원이 맺어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등장하는 게 김성태죠. 왜 그러냐면 김성태는 경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예. 2018년 11월 그 일본 규탄 국제 예.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예. 규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갖고 어찌됐든 그 국제 대회를 2018년 11월 열는데 네. 돈이 모자랍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예. 나머지 돈을 쌍방울이 대줍니다. 쌍방울이 예. 일종의 뭐라 스폰서가 되는 되는 거네. 그러면서 안부수와 예. 김성태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이 세 명이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2018년 11월부터 이제 이 셋이 엮이게 되는데 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부수가 보니까 쌍방울이 돈을 막 팍팍 대주거든요. 예. 사무실도 쌍방울 본사에 내줘요. 임대료 없이. 예.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쌍방울이. 예. 그러니까 안부수 입장에서는 아니, 국정원 협조자 노릇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쌍방울이 몇 억치 주니까 한 10억 이상 줘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가 2018년 국제대회를 끝나고 예. 11월 말에 중국 단둥에 가서 예. 김성애 실장을 만나. 이것까지는 이제 국정원의 미션이었어요. 예.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에게 보고를 했는데 김성태랑 같이 갔다는 사실을 숨겨요. 그게 나중에 당연히 뭐 국정원이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알게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블랙요원 김 씨가 이거 사고 났다. 그래서 해고한 라는 거구나. 거고 그럼 한 달 지나서 12월엔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12월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 압수를 제출을 안 못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 안부수가 쌍방울과 완전히 유착이 됐고 국정원 근데 블랙용 김 씨는 만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쌍방울을. 왜냐하면 공작의 비밀이 새 나가면 그 공작은 실패한 공작이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공작 사업 하나라는 게 네.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거예요. 안부수가 갈 때 김성애 실장은 샤넬을 좋아하니까 옷도 샤넬, 백도 샤넬.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는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주는데 한 3,000불에서 2,500불 항상 주고 오고 리오남을 만났을 때도 예. 리오남의 부인에 대한 뭐 고급 머플러랄지 뭐 다 명품을 사줘야 돼요. 예. 명품 돈이 들잖아요. 예. 근데 안부수가 돈이 없는 예, 사람인데. 영세업체의 예. 사람이니까 그 돈을 국정원 공작비를 받아서 쓴 거잖아요. 예. 그 엄청난 공작비를 투입한 예. 공작이 어그러지게 생긴 거예요. 예. 쌍방울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그래갔는데 그러던 와중에 블랙요원 김 씨가 예. 다른 파트에 있던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야 쌍방울 김성태랑 안부수가 지금 주가 조작하려고 하네. 야 우리가 이거 파악했어. 다른 팀에서 당연히 영화다. 대북 사업의 공간은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렇죠. 서로 간에 한 달에 건너면 다 알 수 있는데 예. 블랙요원 김 씨가 몰랐던 걸 다른 파트의 요원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요원 김 씨가 확인을 해본 거죠. 이거 진짜인가? 예. 보니까 진짜야. 아. 그래서 2019년 2월 1일에 네. 안부수에 대한 공작을 종결하겠다는 땡땡 96땡땡 종결 계획 2급 비밀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오남이라는 사람 이거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네. 이분 지금 53년생이니까 지금 70대시잖아요. 네. 리오남이라는 사람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우리 남한 남측에서 이번 네. 이 사건의 남측의 핵심 인물이 안부수라면 네. 북측의 핵심 인물은 김성애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럼? 리오남입니다. 리호남. 네. 97년 북풍을 앞두고 예. 뭐 안기부의 블랙 요원이 북측의 블랙 요원을 만나서 북측의 블랙 요원은 이성민 씨가 역할을 저거 했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이걸 흥미롭게 봤는데 네. 거기서 북측의 그 대외경제처장으로 나온 이명훈이 바로 리호남입니다. 리호남을 모델로 만든 영화예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90년대 때부터 그 활동했던 대남 요원이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네. 이분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대북 사업가들은 이분 상당히 잘 아시는데 여기 문건을 보시면 네. 저는 사실 이 문건을 보고 이게 결정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건이 진위를 제가 확인을 해본 거죠. 거기 네. 보면 리오남이 예. 우리 남측의 대북 사업가 김모 씨를 만나서 한 말이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데 우리 쌍방울 주가 부양해주고 돈 받기로 했는데 수익금 이거 그냥 일부를 못 받으니까 받기로 그때 이제 대북제주 유엔제재 예. 현금 못 보내니까 국내 백화점 상품권으로 당신이 받아갖고 네. 중국 선양으로 보내서 세탁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분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이거 걸리면 모든 민간의 대북 교류는 다 끊겨. 예. 너무 위험한 거야. 예.
예.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너 저 대북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면 내가 쌍방울 소개해줄게. 이건 내가 이제 리오남 입장에서 나 쌍방울과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문답이 오갔던 게 2019년 3월쯤이라는 거예요. 네. 이미 쌍방울과 1차 MOU를 맺고 난 이후에요. 돈도 200만 불이 건너간 상황이에요. 네. MOU에 대한 계약금.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의 증언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여기서 문건에 나오는 사업가 김모 씨를 만났어요.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이분 굉장히 피하시더라고요. 네, 이 근데 사업가 대북 사업가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국정원 문건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 전화로 예, 읽어드렸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앞뒤 설명을 쭉 하시면서 결론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이거보다 더 보고 내용이 많은 거예요. 리오남은 더 많은 말을 한 거고 이걸 한 차례만 내가 들어서 리오남한테 한 번 만나서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네. 만나서 들었는데 그 기간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리오남과 2019년 3월쯤에 만나서 들은 걸로 돼 있는데 네. 그 전에 2018년 12월 경에도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2008년 12월에 국정원 문건이 중요한데 예. 압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예, 건데 예. 그렇다면 잘 보셔요.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쌍방울과 북한이 첫 번째 MOU를 맺은 거는 2019년 1월이에요. MOU를 맺기 전 한 달 전에 리오남이 이 사업가 김 씨에게 쌍방울과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모의하고 있어.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 이걸로 수익을 올릴 거야. 예. 라는 얘기를 했고 당연히 김 씨는 국정원 마찬가지로 모든 대북 사업가는 대부분이 협조자잖아요.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를 했으면 국정원 문건에 그 사실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쌍방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리오남이라는 인물은 뭐냐면 예. 역할 분담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특성이 있어요. 예. 공작을 하는 사람이 수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리오남은 북정찰총국 소속의 대남 공장 요원. 공작이란 건 뭐냐면 먹잇감을 물색하는 거예요. 먹잇감을 물색하고 이게 사건이 메이드가 되면 예. 공작이 메이드가 돼서 예. 먹잇감이 내가 던진 미끼를 물었어라고 예. 되면 수금은 다른 데서 합니다. 리오남은 공작을 설계하고 미끼를 던져서 먹이를 물게 만들면 설계가 된 거잖아요. 네. 설계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면 넘겼는데 그게 바로 조선 아태위 홍전부의 대남기관으로 넘겨서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아태위로 가요. 리오남한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안 알려진 사실인데 예. 리오남이 100만 불을 가져가요. 이건 일종의 수수료예요. 같은 것이 여기 문건에 보듯이 예. 돈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리오남의 이번 역할 그러니까 예. 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리오남이 핵심 인물인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앞뒤 법정 증언이나 모든 걸 보니까 안부수가 김성애라는 그 고위직을 예. 알게 해준 게 스스로 안 게 아니고요. 리오남을 리오남한테 소개를 받은 겁니다. 김성애 실장보다 예. 더 위인 거죠. 나이도 훨씬 많고 예, 오랜 예. 베테랑인 리오남이 더 윗상급인 거죠. 직속 뭐 예, 예, 상사는 예, 아니더라도 예. 김성애로 오라가라 얘 만나봐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 파워를 가진 게 바로 리오남이었습니다. 리오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설계자 리오남을 법정에 증인으로 데리고 온다면 예. 확실해지겠죠. 예. 근데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오남을 예, 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예. 지금으로서는 이 대북 사업가 문건에 나온 김씨 이분 리오남 고용호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남이. 호남? 예. 호남이하고 굉장히 친하고 안지도 한 20년 가까이 됐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예, 근데 예. 그 부부도 막 같이 만나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랄지 예. 경기도가 뭐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거랄지라고 있으면 국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줄이라도 적혀 있긴 할 거고 만약에 국정원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쌍방울의 내부 문건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쌍방울 내부는 그것도 없고 예. 리오남이 그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어요. 예.